안녕하세요. 34차 시 수학 1 수열의 합의 활용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그마 이제 활용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게 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식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적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4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ak 얘가 275다 라고 주어진 문제입니다. 간단한 3점짜리 문제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시그마를 분배시켜 주시게 된다면 k제곱과 k에 대한 시그마 공식을 써야 되겠다 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같은 경우는 얼마다? 그쵸, 55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얼마? 그쵸, 385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유용하다고 했었죠.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빼기 a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요게 275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외웠던 값 두 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385 마이너스 55a가 275가 나오게 되면서 275는 좌변으로 55는 우변으로 넘겨서 55a만 남겨놓게 된다면 55a는 1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시그마 값이 주어져 있고요. 한 개 한 개 따로는 지금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는 오히려 시그마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1분의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통분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분자랑 분모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것은 k의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겠고요. k는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은 0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로 약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를 쪼개줄 수 있겠어요.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쪼개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그냥 1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써버리시게 되면 완전 틀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실수 주의하시고요. 시그마를 분배해 줄 때는 상수 같은 경우에도 꼭 시그마를 씌워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외웠던 값들 쓰게 된다면 385 마이너스 55 더하기 요건 10 곱하기 1로 쪼개지게 요건 10 곱하기 1로 풀리겠죠. 자, 그래서 10 이렇게 풀리게 되니까 그러면 330 더하기 10, 340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시그마 본연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실 텐데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1부터 5까지의 합이 3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 써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지금 3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두고 이렇게 풀어야지 하시면 조금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A1과 A5 이렇게 보게 되면 A1, A3, A5 모두 다 두 칸 간격이죠. 그러니까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ED 간격만큼, 즉 이 세 개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등차 중앙 관계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A1 더하기 A5 라고 하는 것이 2배의 A3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A3 값을 뭔가 하나의
문자로 둔 다음에 A라고 둔 다음에 양쪽을 이제 D로 퍼뜨려 나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2, A3, A4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A2 더하기 A4 또한 2배의 A3이 된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주어진 식은 A3의 5개 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30이니까 A3 값은 6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A2 더하기 A4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앙 관계식도 이용해보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2배의 A3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구했던 A3 값 넣어주게 되면 2 곱하기 6, 12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무작정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레벨 4의 문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레벨 4 문제가 좀 많죠? 아무래도 계산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보다는 그래서 계산 문제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식 자체가 AK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한 공식을 이용해서 저 AK 플러스 A를 뭔가 식으로 표현해내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이용하면 분명히 AN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AN은 첫째 항 1 더하기 n-1 D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3n 여기까지 고정시켜 놓고 1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올 수 있도록 상수항을 조절해 주시면 3n-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요 정도 내용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도록 계산 연습이 좀 많이 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시그마 식을 표현해 보게 된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K-2 그 다음에는 3배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설마 싹 다 나열해가지고 통분하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더할 수는 없으니까 요 항의 형태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그쵸,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는 냅두고 여기서 부분분수 공식 써볼게요. 그러면 3분의 지금 차이가 3칸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3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분의 1에다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면 3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먼저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이제 계산해 볼게요. K에다가 1 넣게 되면 그러면 네 1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2 넣게 되면 4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벌써 규칙이 보입니다. 앞에 것의 두 번째 항과 뒤에 것의 첫 번째 항이 만나서 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7분의 1도 분명히 사라질 거고요. 우리는 맨 마지막 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N일 때의 값만 10일 때의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28분의 1 빼기 3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28분의 1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값이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통분을 해줬을 때 3분의 1 곱하기 31분의 30 그러니까 약분해주면 31분의 1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것도 보시게 되면 비슷한 유형이에요. 보시면 첫째 항이사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AN의 관계식을 먼저 구해 주실 수 있겠죠? 첫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n 플러스 3이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어진 시그마의 식을 바꾸어서 표현해 보게 된다면 루트 k 플러스 1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일 테니까 루트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루트 k 플러스 3분의 1 자, 있는 그대로 통분해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가운데 부호만 슬쩍 바꿔놓은 루트 k 플러스 4 빼기 루트 k 플러스 3을 곱해주게 된다면 분모에만 곱하면 불공평하니까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가 사라지는 결론이 나올 거고요. 분자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뀐 식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분모를 계산했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루트 k 플러스 4 빼기 루트 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나열해 볼게요. k는 1을 넣어주게 된다면 루트 5 빼기 루트 4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k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루트 6 빼기 루트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사라지는 애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앞항의 앞거의 첫 번째 항과 뒷거의 두 번째 항이 만나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루트 6도 분명히 사라질 거고요. 지금 살아남은 애를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4, 앞에서 두 번째 것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뒤에서 두 번째 것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맨 마지막 값을 넣어서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루트 14 빼기 루트 13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13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남는 값 보게 되면 루트 14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남으니까요, 루트 14 빼기 2 이렇게 값을 죄송해요. 요거 보니까 뭔가 12까지였네요. 선생님이 10까지로 잘못 계산했는데 요것만 살짝 바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도 12까지가 되니까 마지막에 넣는 값이 12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 나오는 값이 루트 16 빼기 루트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뒤에 두 번째 항은 사라질 거니까 루트 16만 남아서요, 루트 16 빼기 4 루트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4 빼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처럼 숫자를 잘못 보게 되면 완전 엉뚱한 식이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이제 레벨 5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삼각함수에서 쓰던 그 극좌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요것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이라는 원이 주어져 있고요. 직선 y는 루트 3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에 x좌표를 xn 이렇게 한대요. 자, 그래서 그림에다가 한번 xn을 표현해 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가 xn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보게 되니까 xn의 식을 뭔가 n으로 표현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그림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보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n일까요? 루트 n일까요? 그쵸, 루트 n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의 뜻인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루트 3이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x의 증가량이 xn 그리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상황이다 보니까 요 높이의 길이는 xn의 루트 3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xn과 n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봤을 때 그러면 xn의 제곱 더하기 루트 3xn의 제곱이니까 3xn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게 빗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즉 4배의 xn의 제곱은 n 이렇게 나오니까 xn 제곱은 4분의 n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xn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n,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xn은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한 xn의 식을 통해서 주어진 시그마 식을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2분의 루트 k 더하기 2분의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 식을 곱해서 저 분모의 분모를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2는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설마 계산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었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k 빼기 k 플러스 1분의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분모를 계산하면 kk 사라지고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의 부호를 바꿔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80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k에다가 값을 넣어가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k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된다면 루트 2 빼기 루트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k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벌써 계산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에 항의 첫 번째 것과 뒤에 항의 두 번째 것이 계산되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루트 3도 뒤에서 사라질 거고요. 우리는 맨 앞에서 두 번째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맨 마지막 거 k는 80을 대입해서 앞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항이 무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요. 루트 81 빼기 루트 8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80은 계산돼서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남는 거는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81 9가 되면서 2 곱하기 8 즉 16이라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화 형태로 바로 식을 알려주게 되면 너무 쉽게 푸니까 그것을 조금 꼬아놓기 위해서 다른 도형과 연계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xn을 여러분들이 n에 대한 식으로 잘 표현해내기만 한다면 이전에 봤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5의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문제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뭔가 여기 12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시작점이 지금 다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첫 번째 거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왜냐면 두 번째 것부터는 우리가 풀 수가 없거든요. 시그마 공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 풀기 위해서 한번 일단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요거를 나열해 보게 된다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가서 12의 제곱까지 나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2부터 12까지 k제곱 나열해 볼 건데요. 좀 규칙을 찾기 위해서 비슷하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될 거고 시그마 k는 3부터 12까지 k제곱 이걸 나열해 보게 된다면 그러면 3의 제곱부터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그마 k는 12부터 12까지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12의 제곱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것들을 싹 다 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요. 1의 제곱이 1개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2개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3의 제곱은 3개 있으니까 3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에 12의 제곱은 12번 있을 거니까 12의 제곱 곱하기 12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제곱도 좀 비슷하게 형태를 살려서 적어준다면 1의 제곱 1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각각의 항들을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12의 세제곱까지 합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을 때 K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시그마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2 곱하기 13의 제곱 이렇게 풀리게 될 테니까요. 6 곱하기 13, 즉 78이죠. 78의 제곱, 요거를 계산해주는 문제와 같고요. 물론 선생님이 78, 78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80 빼기 2의 제곱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그 완전제곱식 공식에 의해서 1600 빼기 2 곱하기 80 곱하기 2 그러니까 3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서 1284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방법을 좀 익혀두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운 시그마가 등장을 한다면 이 시그마를 무작정 막 계산하려고 들기보다는 이게 뭔가 다른 규칙을 숨겨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해보는 전략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